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해고입니까? 형사상 무죄면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닌가요? 여기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끝내 교단에서 쫓겨난 한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학생을 성추행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지만 가장 치명적이었던 강제추행 혐의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에게 해임은 정당하다는 냉혹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형사무죄라는 방패를 뚫고 그를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했을까요? 지금부터 법의 두 얼굴과 교수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스쿨미투의 물결. 그 파고는 존경받던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 어교수를 덮쳤습니다. 학생 성희롱 및 성폭력, 연구 부정행위 등 수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및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고 총장에게 중징계가 요청되었습니다. 얼마 후 강제추행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어교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결국 2019년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어교수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졸지의 교수의 꿈, 명예, 그리고 직장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된 어교수. 그는 이 모든 것이 부당하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오직 법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에 맞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어교수는 두 개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다른 하나는 학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그리고 이 두 전쟁은 놀랍도록 다른 결론으로 흘러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어교수는 긴 싸움 끝에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억울함이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역시 나는 죄가 없었어. 어교수는 승리감에 젖었을 겁니다. 이 형사무죄라는 강력한 방패를 들고 징계를 다투는 행정소송 1심에 나섰을 때 법원은 어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된 징계 사유가 형사무죄가 되었으니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이 너무 과도하다. 승리하는 듯 보였던 어교수. 하지만 반전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으며 충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형사재판과 징계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강제추행 혐의가 형사상 무죄라 할지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 어교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의 문을 다시 두드렸지만 2025년 7월 17일 대법원마저 항소심의 손을 들어주며 어교수의 해임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왜 해고인가? 법의 잣대는 왜 이토록 다르게 적용된 것일까요? 대법원이 형사 무죄에도 불구하고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핵심 논리는 바로 형사 재판과 징계 처분이 근본적인 차이점에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목적입니다. 유죄를 입증하려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설령 범행이 있었을지라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어교수가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엄격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은 다릅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해당 구성원이 장래에도 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내부 절차인 거죠. 형사 재판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도 않고 범죄에 이르지 않는 품위 손상 행위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비록 강제추행 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어교수에게 명백히 인정되는 다른 비위 행위들에 주목했습니다.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성희롱 행위, 교수라는 지위를 남용해 대학원생들에게 특정 동료 교수를 비난하도록
강요한 지위 남용 행위, 전문 번역 작업을 시키고 헐값을 준 노동력 착취 행위, 자기 논문을 표절한 연구 부정 행위까지. 이 모든 잘못들을 종합해 볼 때 교수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법정의 잣대와 교육 현장에서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 잣대는 다를 수 있음을 대법원은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판결은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형사 무죄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만능 방패는 아니라는 것.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형사법의 엄격한 기준과 조직의 존립과 구성원의 윤리를 다루는 징계의 기준은 그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교수라는 직업의 무게. 법원은 교수라는 직업이 학생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문적 권위가 인격적 존중 위에 서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대학의 자정 능력과 피해자 보호. 스쿨미투를 통해 공론화된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해 대학 내부의 인권센터와 징계위원회가 외부의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록 형사 무죄가 나왔을지라도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2차 가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를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서울대 교수의 해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는 형사 책임을 넘어선 교수 자격의 무게를 사회에 단호하게 일깨우는 의미 있는 판결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